그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산불이 아니라 이게 지금 외교 통일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산불이 등장을 했는데 좀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럼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글쎄요. 정부의 입장은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 북핵이라는 그런 위협을 앞두고는 그렇지만 이것이 군사 동맹은 아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 군사 동맹은 안 간다. 한미일 군사 동맹은 그렇습니다.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럼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자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좀 그 들어봐야 입장을 될 것 정확하게 같습니다. 파악하셔서 네. 하자는 거면은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한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가 오히려 한미 군사 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는 이런 미래적인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나쁜 영향 이런 것들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하셔가지고 명확하게 대처하시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MD 체계 관련해서요.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 구조 속에서 미국과 군사적인 협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수직적으로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거는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협력하는 것과 수직적으로 종속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KMD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KMD를 구축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자주적으로 연합하거나 협력하려고 하는 비전으로 가져가는 것과 수직적 종속도 감수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외교 통일적 측면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군사 전문가나 국민 여론이나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수렴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군사 전문가들은 KMD를 통해서 자주적인 연합과 협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들 이야기할 거고 국민들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더 성숙한 대한민국의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부가 자기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럴 때 MD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견제해왔던 입장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얘기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사드와 MD는 무관하다 이렇게 일관되게 그렇습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정부는 MD 체계의 참여와 관련해서 검토한 적 없다 이런 게 우리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얘기했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정책적 팔로워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특정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되는 거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드의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거 사드의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이 대체로 평택이나 뭐 오산 이런 것들이 검토됐었던 것 같은데 그곳으로 하지 않고 미군이 성주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군사 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인 대응 논리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평택이나 오선에서 하는 것들이 각도, 시간, 거리 이런 데서 대응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성주로 옮긴 거 아닐까요? 그냥 단순한 민원 때문에 옮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좀 너무 이렇게 낮은 수준에 우리가 추측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들도 좀 분명하게 해서 네. 대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도권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뭐 그 이동식 그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북한에서 개발되고 또 뭐 고체 연료 장착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킬체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효과적일까 이런 의심을 하지만 킬체인 시스템이 사실 그런 거 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거는 군사 기술적인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정부가 대응 논리를 만들면 뭐 될 문제들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그 군사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방위에서나 국방 관계자들이 답드려야 될 부분이지만은 하여튼 저희도 그것을 여러 가지 제안하신 그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평택 같은 경우는 우리 원유철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좀 한번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제일 중점 두고 추진해 나갈 정책이 한반도 평화 조성 사업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가장 긴급하고 핵심적인 우리 국가 이익과 관련한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예산들을 왜 줄여 놓으셨어요?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육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한 사업비가 줄었고,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과 관련한 사업비도 줄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과 관련한 그 사업비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한 1억 6천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이거 왜 줄으신 거예요? 네, 미리 설명드렸듯이 매해 그 정부는 그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 사업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복적인 말씀하실 게 아니라 네. 모든 사업에 획일적으로 줄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미흡한 부분 100개 과제 중에 15개를 선정해서 10%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는. 근데 이거는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계속 줄여가면서 점점 더 미흡해지실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부분을 복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오늘 사업 보고 하실 때도 보면 내년에 국면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국면 전환하면 이 세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더 활발하게 벌이셔야 되고 그러면은 예산이 당연히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돈이 부족해서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네. 아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사이에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장관께서 제 그 뒤에 다른 그 사업 보니까 에너지 인프라 전문관 이런 예산이 그 무려 16억이나 이렇게 편성돼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도 되잖아요. 사실 제가 그 해외 국감 같은 거 다녀보면은 이게 그렇게 기묘하게 긴급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꼭 전략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조금 그런 어떤 영역에서 점검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그런 사업비를 좀 줄여서라도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는 확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예산 편성하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네, 그 기재부하고 협의의 결과가 이제 국회에 온 거고요. 저희로서는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특히 북핵 외교, 평화 외교 관련해서 한 4억 정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님, 예. 북한 이탈 주민 차상위 계층 그 실태 조사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예. 그게 계속 다 빠져 있고 제가 지금 우리 북핵 그 이탈 주민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169명이라고 이렇게 보고해 오셨던데 이건 뭐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건데요. 예, 예. 이걸 조사해야지 탈북 주민들에 대한 예. 그 과학적인 이런 그 정책 그 수행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 집행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 그 사업을 조사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안보 관리 대상자가 아니라 예. 당사자 원칙에 입각해서
탈북민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대대적으로 이루어내는 게. 예, 동의합니다. 그 하나재단 관련 그 기관과 협조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공백으로 지금 되어 있는 차상위 계층 그런 좀 그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또 실태를 파악하고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인영 의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